새끼 조각하네. 이 새끼 니 무슨 기억이 있어? 진짜. 와 그래. 이 새끼 조각하네. 나 불러도 이렇게 해줬어. 진짜. 아 그래. 이 새끼 조각하는데. 야 그래 해봐. 나 그래. 맛있다. 같이 조상. 그림으로 조각하고 있는 새끼. 나 진짜. 나 그래. 조각했구만. 나 그림. 나 근데 싹지 이상하게 연속 번으로 그림이 나온 거 있어. 나 그림. 아 숫자. 나 그림. 아 숫자. 그림. 숫자. 그림. 숫자. 그림. 그림. 아 숫자. 확률은 똑같은데 그림이 더 많아. 나 그림. 나 그림보다 더 많을 거야. 나 그림. 아 진짜. 내가 먼저 찐 나 숫자. 오빠 내가 하는 꼬사리 볼래. 아니 당연히. 아니 꼬사리 같은 거 주면 안 돼서. 나 숫자. 그림. 뭐지? 숫자 말고. 포도벌을 이용하는 게 거의 8일인데 16일 계속 사람들 싸는 거죠. 요새 뭐 우리서부터 아예 주기수로 했거든. 요즘 보면 그게 박스가 있으니까 이게 좋아하고 너 아 이거 다 어? 그거 네. 숫자. 열등감을 지금 부정했다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저만은 나쁜 언제 거 부정을 했나요? 저만은 합방을 스크린. 자꾸 말해. 절대 지금. 저만은 나쁜 거야. 1, 3, 3, 2, 숫자. 아, 이제 또 조각했구만. 이거 이렇게 쓰면 조각한 거지. 가만히 있으면 잡아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 주파수가 뭐 이제 있었대. 나 무조건 그린 거안 나오고. 아니 그거 이거 아니 난 무조건 그림이 나중이야. 아, 버전 그거 확인하면 돼. 이렇게 나오고. 아, 저거를 나오고. 이게 나오고. 저도 다른 거 아니야. 오, 푹신이다. 스물
우리 수업 교재가 두 개야. 완자랑 타이타. 역학과 에너지. 선생님, 선생님 밤에 있어서 책 보고 회로 다시 줄 거야. 여러분이 가져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가져오겠지. 오늘도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세이지 않았어? 타이타. 완자. 같이 해야지. 이렇게 해서 두 번을 온전히 끝내주시면 미션 클리어. 물론 이것만 하겠습니까 제가? 또 온갖 걸 갖고 오겠죠. 잘 버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100%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7, 80%라도 해도 어디니? 아는 사람 누구? 혼자 아, 호주이랑 대위 호주이랑 아프다 하는 거 해도 대회 안 피하는 거 누가 또 누구 누구지요? 김규빈 일단 대위 전화가 대위. 대위가 안 나오고 허민우 준호는 여기다 나중에 숙제 제출해 주세요. 숙제는 아니죠. 하나 이상 풀어서 제출해 주시고 각적 진도 공유까지는 다 하면 좋겠고 오늘 이번 달에 처음 훈련소에 입사하신 분들은 한 달 동안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까 과제를 하지 않는다 하거나 못한다 해서 강제하거나 늦게 집에 보낸다거나 벌칙적, 징벌적 과제를 준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숙식하시는 분들은 정신 차리시고요. 좀 해주세요. 시험이 이제 얼마나 남았다? 아니 그래도 안 살면 숙지 자기는 안
일반고에서는 고3 때 배우는 과목인 거 알고 있니? 부산과학고에서는 고1 2학 1학년 때 그냥 배울 거야. 아직 뭐 교과서가 나와 내부되지도 않았지만 일반고에서는 고3 때예요. 수목고는 1학년 때 배우고 그래서 어려운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이 지금 뭐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술술 풀리면 그게 더 내리는 상황이 있고 어려운 게 당연하니까 처음에 서로도 물리가 다른 과학 과목하고 다르게 숙성 기간이 좀 필요하잖아. 기치처럼 오늘 배우면 오늘 풀리는 게 아니라 또 훈련을 해야 다듬어지고 이해도가 선명해지고 개념이 실체화돼서 문제에 적용이 되고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운동량, 충격량 이런 거 처음 배웠을 때 와 진짜 내가 충격받겠다 이런 생각했지 정말 충격 문제 풀리거나 안 풀려. 근데 계속 해보고 치대고 훈련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한 문제만 풀리는 게 아니라 어제 안 풀렸던 100문제가 한순간에 싹 풀리잖아. 멍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러는 거지. 나는 그런 경우 없다. 남 얘기다. 자, 갑시다. 힘의 합성. 힘의 합성. 벡터 얘기 좀 해볼게. 여러분 이렇게 생긴 남자의 그림 있는 교재 힘의 합성. 벡터의 합서차, 벡터의 성분. 물리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벡터 얘기다. 기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 물리 현상을 다루다 보면 크기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경우가 있어. 얘를 다 다룰 거야.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손쉽게 수학적으로 좀 간명하게 처리를 하려면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벡터라는 게 볼 거야. 벡터의 정의는 뭐와 뭐를 갖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가 벡터라고 해. 크기의 요소도 있고 방향의 요소도 있어. 질량은 오른쪽 3kg 이런 거 없잖아. 질량은 크기만 가지고 있으면 벡터 아니야. 어려운 말로 스칼라라고 합니다. 응? 이 구별개념이 뭐야? 스칼라다. 나는 방향 성분이 없어요. 시간은 3초. 북동쪽 3초 이런 거 없잖아. 방향은 없는 거야. 에너지는 10줄. 없어. 에너지도 스칼라야. 응? 그래서 에너지로 문제를 푸는 건 약간 옛날 사람 마인드. 뉴턴 이후로는 힘을 많이 다루고 가속도를 다루기 때문에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요. 5m/s 제곱이라고 해도 가속도가 5m/s를 계속 더해갔는지 빼갔는지 방향이 되게 중요하지. 응? 더해가면 속도가 늘어나는 거고 5m/s씩 계속 줄이면 속도가 감속하는 거고 자동차가 붕 하고 가속을 하느냐 끼익 하고 감속을 하느냐 아예 다른 사건 아닙니까?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는요?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이 학교를 가는데 방향이 틀리면 속력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야 상행선 타야 되는데 하행선 타는 경우 있잖아. 지하철에서 그런 거 없나요? 저만 그런 거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둘러서 타봐야 방향이 틀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물어는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고3 과정에서는 위치 벡터라는 개념을 배울 거야. 공간상에다가 기하적으로 벡터 의미를 부여할 건데 2D만 다룹니다. 우리는 3D는 대학 가서 하세요. 아니면 과학고 가서 고2 때 하세요. 점을 하나 내가 특정했어. 유일하게 저 점에 대응되는 벡터를 정의할 거야. 기준점을 기준으로 원점 기준으로 저기 공간상에 있는 특정한 점 있지? 우리 화살표를 날려. 이거 말고 다른 벡터를 그릴 수가 없지. 유일하게 하나 결정된 거 맞습니까? 좌표가 하나 특정되면 벡터 하나가 특정돼. 이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위치 벡터. 유일하게 하나 결정된다. 알았어? 만약에 좌표를 예를 들어서 3,4다 이렇게 찍으면 이 벡터의 성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좌표를 뭐라고 그러나요? 이 벡터의 성분, 좌표 성분이라고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3,4 또는 이 좌표 3,4에 대응되는 벡터, 위치 벡터를 표현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시점은 어디에 두고? 기준점 원점에 두고 종점, 화살표 끝은 어디에 두고? 이 위치 벡터가 지향하는 특정하는 점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방향 잘 봐. 응?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친구한테 게임을 하는데 친구야 3,4 방향으로 와. 친구가 여기다가 알았어 가자. 공격을 하겠지? 방향을 크기를 좌표로 표현해. 됐어? 직각좌표계를 이용해서 벡터의 성분을 표현해 봤습니다. 벡터의 합을 배울 거예요. 벡터의 합. 두 개의 벡터의 합.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3,4입니다. B 벡터가 성분이 1,2입니다. 자, 두 개의 벡터를 합해라. 벡터의 합. 자, 이걸 어떻게 정의할까요? 정의의 약속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한다라는 합의 연산은 성분. 그래서 X 성분끼리 더하고 Y 성분끼리 더하고. 너무 쉽지 않아? 응? X 성분끼리 더하면 얼마야? 4. Y 성분끼리 얼마야? 6. 그래서 새로운 위치 벡터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럼 두 개의 벡터는 어떻게 되냐? 자, 기하로 그려서 보면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가면 두 개의 벡터의 합벡터는 어떻게 그릴까요? 저렇게 그려지겠죠. 3,4 얘를 평행이동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지? 1,2 그러면 1,2 다음에 여기 얼마가 되겠어? 4,6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너무 쉽지? 물체가 있는데 A 벡터의 방향으로 힘을 줘서 물체를 움직였어. 옆에 있던 그 친구가 B 벡터의 방향으로 또 당겼어.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여기 물체가 있습니다. 3,4 방향으로 뭐 누가 당겼습니다. 또 누구는 1,1로 당겼습니다. 이 두 힘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그냥 무식하게 더하는 게 아니라 벡터의 합이라는 연산을 거쳐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합을 배웠으니 또 뭐 배우고 싶어? 그만 배우고 싶어 이제. 그만 배우고 싶어요.
뭘 배우고 싶어? 이제 합을 배웠으니까 마땅히 우리가 뭘 배워야겠습니까? 빼는 거. 차를 배워야 되는데 차라는 연산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빼서 정해야겠죠. 역어를 정의했지. 뺀다라는 연산을 정의한다기보다는 역어를 정의한 다음에 항동어를 만들고 역어를 정의한 다음에 뺄셈을 더하는 개념을 할 거야. 복잡해.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역원 들어봤니? 수학 시간에 역원? 들어가. 반대되는 거야. 지금 A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A라는 새로운 벡터를 정의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 역벡터라고 정의합니다.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역벡터라고 해. 다시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역벡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5m/s 제곱이라는 가속도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가속을 붙여서 반대 방향으로 부분 끼익 해서 반대 방향으로 할 수도 있잖아. 이게 표현 역벡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3,4라는 벡터 크기가 이 정도 되고 크기에서 나중에 x선 y선 3,4 이렇게 돼 있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이거 뭘까요? 기하적으로 볼까 이해해볼까요? 3,4 아니지. 3,4는 어떻게 그려져야 돼? 요래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3,4. 그럼 반대 방향이면 반대로. 그렇지. 종점을 이렇게 180도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몇 콤마면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4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x선고 y선고를 둘 다 하나만 하면 안 돼. 둘 다 5를 다 바꿔줘야 돼. 그리고 역벡터라고 정의할 거야. 얘하고 차이가 뭔지 알겠어? 주어진 벡터 A의 역벡터를 의미하는 거.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야 돼? 그러면 뺄셈은 어떻게 합니까? 뺄셈. 벡터의 차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A 빼기 B 벡터의 의미는 A 벡터에 뭘 더해? B의 역벡터를 더하는 거야. 정의하자. 그렇게 합시다. 우리 정의하면 나중에 뭔가 쓸모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 지금 그냥 받아들이고 정의니까 약속 받아들이고 나중에 그 기능에 대해서 이따가 체감하자. 자,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A 벡터는 얼마예요? 3,4고요. 더하기 B의 역벡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B가 1,2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죠? 그래가지고 두 개를 갖다가 걸러치면 3 빼기 1이니까 여기 2가 되고 4에서 마이너스 2 빼기 2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자, 그림을 한번 네네 보면 왜 죽인 거야? 아씨 왜 죽인 거야? 여기에 마이너스 A 벡터였지? 역벡터? 거기다 뭘 더한다고? 마이너스 B를 빼는 거예요. A 벡터 어떻게 될까요? A 벡터가 3,4 이렇게 되고요. B 벡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B 벡터는 1,2였는데 1,2였는데 요거를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요놈을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요 벡터를 먼저 B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B 벡터를 이렇게 그려가지고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해가지고서 두 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 개를 더하는 거지? 이거 더해. 이제 소위 평행 사변형법 대각선 발사 이렇게 해서 그릴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평행 사변형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2,2로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이제 삼각형으로 요놈이 지우는 요놈 이렇게 여기다 옮겨서 갖다 붙여. 벡터는 평행 이동이다 똑같아. 이렇게 갖다 붙여. 그래서 요놈과 요놈은 갖다 해서 이동해서 갖다 붙여도 됩니다. 모르겠어요. 아까처럼 x 성분은 x 성분, y 성분은 y 성분 그냥 더하거나 빼거나 연산하시면 되죠. 벡터의 크기 이차원상에서의 벡터의 크기는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데 뭐가 크기야 이거는? 얘들아. 자, A 벡터가 있는데 여기 A1, 여기 A2 두 개의 좌표가 이렇게 설정돼 있다면 크기는 A1이 크기야? A2의 크기? 크기 서로 다르죠? 뭘 크기로 놔야 되나? 정의는 두 개를 제곱 한 다음에 루트. 얘가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저 길이 그렇지. 요 직각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여기가 A1, 여기가 A2니까 루트까지 씌운 요 직각삼각형의 뭐? 뒷변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야. 이것도 정의의 약속. 어? 데카르트 길이라고 돼요. 아셨죠? A 벡터가 있습니다. B 벡터가 있어요. 더해봅시다 하면은 첫 번째 대각선으로 벡터의 정의에 의해서 좌표를 더하는 거니까 벡터의 합을 대각선으로 평행선에 그려서 써도 좋고 아니면 요놈을 그대로 좀 평행이동을 해줘. 그래서 이 삼각형의 빗변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 평행이동 왜 B만 할 수 있냐? A도 B도 뭔 차이가 있냐? A를 평행이동해서 또 삼각형을 그려서 빗변으로 할 수도 있고 뭘 해서 상관없어 니들 마음이야? 근데 지금 이제 주의해야 될 거 시점과 종점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스타트한 다음에 종점 두 벡터 더 할 때 마치 뱀이 꼬리를 입으로 물어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응? 문제에서 여러분 약 올리려고 이럴 수가 있어. 두 개의 벡터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완전 낚시지. 아 이거 물었으니까 이렇게 갈까요? 어? 어떻게 돼? 시점과 종점에서 시점과 종점이 맞물려야 되니까 요걸 이동할까? 요거 이동할까? 요걸로 상관없이 안 해도 머리 뭘 상관없어요. 요걸 이렇게 이동했고 이렇게 뭐가 되죠? 평행선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알았어. 근데 수학은 그렇지만 물리에서는 사실은 합차가 중요하다기보다 합중요해 중요한데 그 분해가 더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하다고? 벡터가 여러 개 더해져서 결과적으로 하나를 만들 수 있잖아. 빼서 하나를 만들 수 있잖아. 그 벡터의 합과 차으로 나온 결과물,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결과적인 현상이니까 그걸 보고 어떤 놈들이 합해가지고 이게 나왔을까 이게 이제 궁금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벡터의 분해도 할 줄 알아야 돼. 야 여기 봐봐 얘들아. 이런 벡터가 던져졌어. 벡터 예를 들어 힘의 합력이 이렇게 나왔다. 알짜 이렇게 나왔다. 근데 힘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힘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보니까 중력이 이렇게 있어. 이게 보니까 뭐 장력이 뭐 이렇게 있어. 이게 합치자고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를 보니까 뭐 정리력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야 나머지 힘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어떻게 만들 수 이렇게 나왔을까? 이렇게 평행선을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와해시킨 다음에 부셔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힘의 합력.
두 개의 힘의 합력, 기타 등등의 따위로 분해하는 걸 벡터의 분해라고 그래. 그래서 힘 분석할 때 벡터의 합의 연산, 각급 차의 연산을 쓸 수 있어요. 알았지? 자, 보자. 시시한 거 넘어가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2. 넘버 2. A 벡터는 마이너스 2,4. B 벡터 A 좌표는 마이너스 2, B 좌표는 4, 마이너스 5입니다. 자, 우리가 보는 A, B 벡터. 자, 우리 벡터를 이렇게 시점과 종점을 하나의 수식으로 이렇게 쓸 때가 있어. 이 앞에 있는 게 시작 시점이고요. 뒤에 있는 게 끝 종점이라고 부릅니다. 시작이 되는 점, 끝나는 점. 스타트가 A, 끝이 B. 좌표를 표현하면 이 벡터가 음양이 오겠어요.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3, 4, 마이너스 5. 얘는 A, 얘는 B. 벡터가 요로에 날아가죠. 시점 종점 맞아? 응? 얘를 얘들아, 요 벡터를 기준점, 즉 원점을 기준으로 다시 그리면 얘를 그대로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면 이 벡터는 어떻게 표현될까? 이 벡터는 요놈을 그대로 통해서 둬야지. x축 방향으로 얼마큼?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지? 구해봐. 두 칸 시프트 해봐. 6, 3칸 내려봐. 이런 거야. 자, 그러면 5라는 기준점을 토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얘를 뭐에서 못됐지? 여기에서 이 좌표 빼서 이거 만들었지? OB 벡터에서 빼기 OA 벡터를 하면 되는구나. 외워야 돼. 일단 요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시점 정리를 이렇게 불러요. 뭐로 맞췄어? 시점을? 시작점을? 0으로 맞췄지? 맞춰놓고 얘가 원래 벡터가 A에서 출발해서 B로 끝나는 거잖아. 이 출발하는 애 보여? 요거를 빼기로 해서 뒤에 붙여야 돼. 끝점 뭐야? B? 요놈을 앞쪽에 써. 짜증나지 않냐? 그래서 뺄셈을 애들이 제일 신경질래. 자, 시점 맞춰놓고 뒤에서 땡겨서 쓰는 거야. 다시 처음 배울 때는 좀 나중에 익숙해지면 할만한데. 벡터 뭐라고 할까? PQ. 자,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성분이에요. 시점을 5로 재정리를 해볼게요. 자, 불러봐. 앞에 거 먼저 해, 뒤에 거 먼저 해. 뒤에 거 먼저 해. 오피에서 빼기 뭐 해야 돼? 오피 그만큼. 시점을 다 똑같은 5나 이런 걸로 통일해 놓으면 나중에 계산할 때 좀 간편한 맛이 있어. 이렇게 성분분해해서 좌표 쭉 써서 계산해도 좋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가운데 뭐 놓고 뺄셈 두고 시점을 어디에 쓴 거야? 시점을 여기 뒤에다 갖다 쓰고 나머지 하나 이런 거 어디? 응? 알겠어?
A 벡터가 어떻게 주어져 있나요? A 벡터의 좌표가 여기다 써놓고 자, A전, B전 다음에 A전, B전 썼고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자, A 시점 B를 종점으로 하는 벡터의 성분과 크기를 구하는 거야. 성분은 어떻게 해야 돼? 아까처럼 그려서 해도 좋지만 방금 어떻게 했어? 시점을 재정렬했지 5로. 해봐. OB에서 뭐 빼면 돼? OA 빼면 돼. 항상 빼기를 데리고 오는 놈이 시점인 거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OB라는 위치 벡터는 어떤 점을 표상합니까? 딱 가르쳐. 뭘 가르쳐? 4, 마이너스. 그래서 성분 쓸 수 있는 거야. OA는 이 위치 벡터는 전 뭘 의미하는 거야? 마이너스 2,4. 그러니까 100배 성분 이렇게 쓸 수 있지. 빼볼까요? 두 개 벡터를 빼면 어떻게 되나요? 4에서 빼기니까 6이 되고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부터는 그림 안 그려도 되잖아. 그려가지고 평이 이동해가지고 더 빨리 그냥 딱 보고 성분만 딱 나야 된다. 딱 연산하면 되지. 좋지. 나중에 힘이 막 3개, 4개, 5개 있다고. 근데 막 벡터 합을 해야 돼. 미쳐. 평생은 5번 그리는 사람 5번 2개 더 하고 나온 걸 갖다 세 번째 거랑 더 하고 그거랑 또 다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를 쭉 깔아놓고 쭉 더하면 더 좋지 않을까? 자, AB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크기 칠판 절대값 기호로 쓰는데 읽을 땐 노름이라고 읽어. 영어야. 잘 자르고 있네요. 모르겠다. 모르겠어. 영어야 영어. 노름이라고 읽어. 절대값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은데 선생님들이 다 절대값이라고 읽을 건데 엄밀한 의미는 절대값이라는 거잖아요. A 벡터의 크기. 벡터의 크기를 의미한다고 이게. 앞에다가 A 벡터의 크기 이렇게 써도 좋지만 그걸 쓸 때마다 이렇게 하면 귀찮잖아. 6, 마이너스 8이니까 크기는 어떻게 될까? X 성분 제곱하면 66은 36 더하기 마이너스 8의 제곱은 88은 64 더해가지고 10은 3대 4대 5 계산하고 있었지? 3대 4대 5니까 10 피타고라스 쓰잖아. 6, 8, 10 했어? 이해했어? 또 이해했어? 넘어가도 돼? 이 물리 시간이 아니라 수업 때 기하속 없습니다. 기하속. 자, 문제 4번 가겠습니다. t, t-2의 크기가 2일 때, 자, A 벡터가 주어졌는데 A 벡터의 성분은 t, t-2입니다. 자, 이 벡터의 크기가 얼마일 때? 크기를 우리가 노름 이렇게 쓴다고 했어. 자, 2일 때 실수 t 값을 구하시오. 자, 불러줘 소식. 루트 t제곱 t-2의 제곱. 그럼 이 알맹이가 얼마 나와야 돼? 4. t제곱 2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4는 4. 그러니까 이건 얼마? 빵. 그러니까 t는 얼마? 0 또는 2? 넘어갑시다. 단위 벡터의 개념을 배울게요. 생각하기 복잡한데 선생님 저는요 방향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단위 벡터가 지금 한동안 안 나오다가 나중에 원운동할 때 갑자기 등장. 그 다음에 접선 방향으로 물체를 날릴 때 이런 물체 할 때도 또 등장할 거야. 그래서 아주 고급진 물리 문제 다룰 때 나와. 처음 배울 때 거의 겁먹지 말고 잘 안 쓴다. 어려운 문제 나올 때 쓰니까 여기 맞게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 크기가 얼마인 벡터? 1. 이거를 단위 벡터라고. 실제로는 단위 벡터가 언제 쓸 거냐면 방향이 중요할 때 쓴 거야. 언제 중요하다고? 나는 별로 크기까지 관심 없어. 방향만 좀 다루고 싶어.
근데 벡터를 얘기하려다 보니 자꾸 크기 방향 자꾸 두 개를 동시에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고 피곤해. 또 벡터 연산이 많으면 더 피곤해. 근데 난 지금 방향만 중요하고 방향만 빨리 찾아놓고 그러니까 단위가 벌어져요. 자, A 벡터가 크기가 1이 아닌데 이 A 벡터 임의의 크기를 갖는 A 벡터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 단위 벡터 어떻게 정의하냐? 크기로 나누면 돼. 오, 이뭔 말이야? 이렇게 기호를 정의할 거고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3,4라고 치자 얘들아. 그 A 벡터의 크기는 얼마지? 여기시오. 3대 4대? 되지? 자, 잘 봐. 여기 봐. A 벡터가 있어. 몇 콤마면? 3,4로 벡터를 이렇게 날릴 거야. 자, 이 위에다가 내가 방향 그대로 얹혀서 그릴 건데 방향은 살려. 방향은 중요하니까. 방향은 어떻게 가? 이쪽 방향으로 돼. 근데 크기가 얼마? 이 길이가 딱 1이 돼야 돼. 길이가. 그럼 여기에 떨어지는 좌표는 얼마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 3,4를 그대로 뭐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렇지. 크기 5분의 1배로 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5분의 3. 여기 얼마 들어야 돼? 5분의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A 벡터를 뭐로 나누면 A 벡터의 크기로 이렇게 나눌라 치면 얘는 성분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5분의 3, 5분의 4 이렇게 될 것이고 검사해볼까 진짜 크기가 1인지 계산해볼까요? 불러주세요. 5분의 3의 제곱에 더하기 5분의 4의 제곱은 여러분은 영재잖아요. 안 해봐도 알죠. 15분이. 그러시면 6번. A는 1,1, B는 3,5, C는 2,2. A, B 벡터 성우야 불러보시오. 펼쳐서 볼까? 뭐냐? 없어. 자, 뭐에서 뭐 뺄까? 벡터의 차로 표현해봐. 5로 맞히고 5로 맞춰주시고 뒤에가 중요하니까 뭐부터 써야 된다고? 시점. 얘는 종점. 시점을 어디 써야 돼? 앞에 써야 돼? 뒤에 써야 돼? 앞에 써야 돼? 뒤에 써야 돼? 시작이 A지 끝이 B지. 시작이 빼기를 가지고 온 거야. 얘가 11을 거는 거야. 끝은 어디서? B에서 끝내는 거야. 응? 불러봐. 좌표. 선분 불러봐. 5B에서 5의 1 빼는 거야. 자, 요 벡터는 요거의 위치 벡터. 요놈은 위치 벡터가 아니고 요거에서 5를 뺍니다. 그렇지. 2, BC도 해봐. BC 벡터도 지금은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다 쓰자. BC에서 5 빼면 돼. 5B 이렇게 빼면 되지? 그럼 C에서 B를 빼봐. 나중에 이것도 생각할 거야. 많이 하고. 자, C에서 B를 빼봐. C에서 B를 빼면 3, 아닌 것 같은데? 됐어. 이렇게 된 거예요.
BC 합 AB 벡터에서 BC 벡터를 더하려 치면 두 개의 성분을 어떻게 하면 돼? 더해. 더하면 얼마냐? 2 더하기 3? 5. 4 빼기 3? 1. 내친 김에 크기도 구해볼까? AB 벡터에다가 BC 문제에서 묻고 있지는 않죠. BC 벡터를 합한 거에 크기를 구하라. 자 이렇게 나오면 루트 25 플러스 그렇지 5, 25, 1, 1은 6 더하면 루트 20 하나만 하고 싶자. 응? 마지막 문제. 너무 쉽네. 여러분 교재에 완자, 힘의 합성, 완자, 힘의 합성 이렇게 생긴 거 또는 이렇게 생긴 거 샀어? 꺼냈어? 오늘 받은 프린트물 또는 교재 받은 교재물 어차피 프린트물은 다 집에 가면 행복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두 번 겪습니까? 아, 꺼냈어? 웬만하면 책을 사. 책을 잃어버리지 않겠지?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은 영재잖아요. 영재랑 여러분은 늘 사고를 하셨잖아요. 그 이제 와서 아닌 척 할 수 없잖아요. 아닌 거 같은데 시시하게 뭐 내신 만점 문제 뭐 이런 거는 그냥 쓱 지나면 안 될까요? 지나가면 안 돼요. 쓱 지나갑시다. 응? 실력 업! 실력 업할 실력이 없는 21페이지. 업할 실력이 없는 21페이지. 죄송한데 모눈이 안 보여요. 응? 모눈이 안 보여요. 안 보여? 네. 안 보여? 그렇구나. 네? 책에 저 프린트가 잘 된다고 해서 3번. 해서 조금 힘들다 싶으면 살살 갈게요. 저는 중간이 없습니다. 시동 건 다음에 바로 톨게이트 통과해서 고속도로 들어가면 돼요. 신의 주인이 없어요. 3번 들어봅시다. 이 수업은 저 최소한 삼각비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수업 공부를 덜 해도 삼각비조차 모르면 큰줄이 납니다. 그건 아니죠. 아직 지금 뭐 저기 고등학교 수학 1학년 내지는 중학교 수학 3학년이 좀 내가 좀 부실하다 하는 친구는 물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수학이 약해서니까 이 친구는 수학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쉬는 시간에 저 상담을 또 합시다. 1대1 상담. 오늘 막 걸리도 있고요. 또는 추가 보충 자료가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 삼각이 못하는데 그거 필요하고. 줄이 당기는 실이 당기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장력. 영어로는 텐션 해서 T라고 줄여서 P라는 줄이 당기는 힘, Q라는 줄이 당기는 힘. 여기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표면 위에 사니까 뭐가
뭐가 있을까요? 물체를 아래로 당기는 중력도 있는 거야. 이 세 개의 힘이 합력 얼마가 돼서 이거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 그렇지. 근데 이게 벡터라는 거야. 그냥 더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중학생들처럼 그냥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할 게 아니야. 지금 평면 안에서 이 벡터의 연산이 들어있는 거야. 이 세 개의 벡터를 딱 더했더니 빵 정확하게 하면 0벡터, 0벡터. 응? 0벡터는 0이라고 쓰면 혼출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가요? 이렇게 해서 0벡터. 0벡터 성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0,0. 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항상 가져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0벡터는 방향을 가질 수 없지. 크기랑 방향을 가질 수 없지 않아요? 크기가 예외가 있는 거야. 0벡터만 유일하게 방향이 없어. 크기는 0이라는 값을 가져. 0벡터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0이 좌표 0,0 이렇게 성분으로 분해쓸 수도 있어요. 방향은 동의하지 않아. 정의하지 않아. 일단은 예외야. 모든 벡터는 방향을 갖는다는 말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0벡터 때문에 틀린 거다. 그렇다고 그 몸에 힘을 주면서 돌아다니는 강조하지 마시고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하는 물리량입니다. 자, 잘 모르겠잖아. 성분을 분해해야 되지 않겠어? 응? TP 요거를 와해시켜서 두 개의 힘으로 여러분 쪼개가지고 분해해서 써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응? 줄 P의 요 장력을 뭐로? 수직 방향의 힘과 수평 방향의 힘으로 벡터를 분해하는 거야. 네. 응? 요놈도 TQ Q줄의 장력은 수직 방향의 힘과 수평 방향의 힘을 이렇게 분리하는 거야. 요놈과 요놈 수직 방향, 연직 방향 위로 가는 요 두 힘을 더 뭐라 같아? 그렇지, 중력의 같아. 이렇게 캔슬. 그다음에 요 수평 방향이 TP, 요 장력과 요 수평 방향이 TQ, 요 장력은 방향은 반대, 크기는 같아야 캔슬돼서 이렇게 수평 방향의 힘도 0, 수직 방향의 힘도 0이 돼야 돼. 이해했어? 계산이 좀 적게 가자. 수평 방향으로 몰아갔다 수직 방향으로 몰아. 상관없이 하네. 처음 조금 뭐 데이터가 좀 적어. 수평으로 할까? 응. 수평 방향을 이제 너희들이 벡터를 배웠으니까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볼까? TP에다가 뭘 곱하면 코사인?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수평 방향 코사인이지? 코사인 30을 곱하면 자, 뭐랑 같아야 돼? 크기가 TQ에 뭘 곱해야 돼? 코사인? 여기가 60이고 여기는 얼마야? 얼마? 30을 곱하면 30이 아니라 60 아니니 이거? 뭐 60이 뭐가 60이고 뭐가 30을 쓰시고 맞아요. 코사인 60은 2분의? 아니 1 아니야 1? 왜 이러십니까? 헷갈렸어요. TQ는 코사인 30은 얼마? 2분의? 아이고야 TP는 루트 3 TQ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나눠 봅시다. 구하고자는 TP 오버 TQ 얼마? 루트 3. 예. 저런 애네. 실력 먹으러 쭉 가도 되겠네. 아닌 것 같아요. 야, 기본도 안 했는데 그냥 바로 실력 업이 됐어. 아니 쌤이 다 해주신 거잖아요. 쌤이 95% 이상 하셨거든요. 야, 5%라고 한 벡터라는 것 자체를 중학생들한테 가르치면 안 돼. 사실 뭐 왜냐, 뭐 3과정이야.
니들은 지금 고등학교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벡터 자체를 가르치는 게 정말 시작. 여기 숙제 내주세요. 너무 어려워서 안 했어요.